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원익PN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PN은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이고 동시에 이제 충전 사업과 관련된 사업도 같이 영위하는 회사인데 상당히 좀 시장에서 덜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좀 분석을 해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에 나오는 의견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매매 시에는 모든 투자 책임은 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아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익PN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이제 예전에 PNE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다시 사명이 바뀐 건데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4,349억 원이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코스닥 시총순위로는 216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 지분은 3%가 조금 넘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나 특정 세력의 수급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대주주는 원익홀딩스로서 원익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사업은 2차전지 후공정 사업이 주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사업과 연구개발용 장비, 그리고 발전소 및 산업용 정원 공급 장치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회사고, 이 사업부의 매출 구성을 보면 2차전지 장비가 86%, 전원 공급 장치가 7%, 그 다음에 구동장치 및 EV 충전기 등 기타 사업 부분 7%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 모멘텀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2022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이고 2022년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주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좀 많이들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2차전지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이 2022년도에 상승이 피크가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보고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가 2021년도 89% 성장한 608만 대로 예상이 되고 2022년도에도 여기서 또 30% 성장하는 등 4년간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전기차의 신차 출시도 예정돼 있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경쟁 구도가 빠르게 전환이 될 거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당연히 2차전지 관련된 장비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이제 미국이 시장 성장을 주도할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픽업 트럭 시장을 노리고 신형 전기차가 대거 출시될 것이라고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2022년도 전기차 시장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2차전지 관련된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원익PN이도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원익PN이라는 회사 자체의 주요 사업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일단 2차전지 활성화 공정 중에서 포메이션 및 사이클러 장비 업체, 그래서 이 후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후공정 작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사업은 2차전지 장비 사업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PNE 시스템즈라는 회사의 지분을 35% 인수를 한 이후부터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같이 본격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메이션 장비 부분에서 40% 그리고 사이클러 부분에서 65% 수준의 점유율, 굉장히 시장 지배력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비중으로 보면 2차전지 장비가 85.74%고 전원 공급 장치도 7.19% 등으로 매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2차전지 장비 사업과 전기차 충전 사업을 주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원익PN의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충전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수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특히 2022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서 전기차의 충전시설 의무 설치가 확대되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원익 PNE가 정부 정책 확대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는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급속 그리고 이제 완속 충전기가 국내 주요 교통거점에 구축이 되고, 그리고 급속 충전기 신규 보급 수량은 지난해 2,000대까지 늘었고 올해 3,000대 이상 신규 설치가 예상된다. 이게 이제 기사를 보면은 2021년도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시장이 인프라가 이제 확장됨으로써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인데, 다음 기사 내용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죠. 여기 보면 정부가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도 8월 26일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이게 이제 친환경 자동차법입니다. 이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을 예고했죠. 그래서 2022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그 주제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파트와 공용중 이용시설 그리고 공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요 사업 중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원익 PNE도 수혜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은 최근에 2차전지 자동화 설비 제조하는 회사 중에 NS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원익 PNE가 인수를 함으로써 사업구조 다각화와 함께 후공정 사업의 경쟁력 증가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작년도 기사 내용이에요. 11월 기사 내용인데 원익 PNE가 본격적으로 그 사업 몸집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기사 내용이고요. 내용에 보면은 원익 PNE가 NS의 지분 38%를 595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내용. 그래서 NS는 2차전지 자동화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에 해당하는 조립과 디게싱 설비 제조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 디게싱 설비 제조는 예전부터 일본 기업이 독점을 해왔다고 하는데 2007년부터 국산화를 해서 NS가 이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주요 기술이라고 해서 원익 PNE가 후공정 단계에 해당하는 활성화 공정에 필요한 충방전 장비와 수명을 검사하는 사이클러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 디게싱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디게싱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하고 있는 NS를 인수를 함으로써 2차전지의 후공정 단계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성장성도 커질 것이고, 고객사에 어떻게 보면 이 스프레드 고객사의 폼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선택지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이고, 마지막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4분기에,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 4분기였죠. 지난 2021년도 4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주가가 실제 순이익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 네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사 내용이 이제 원익 PNE의 실적에 대한 기사인데요. 원익 PNE 사이클러 장비가 이 글로벌 셀 업체들로 꾸준하게 납품이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4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올해 4분기가 2021년도 4분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매출액 2070억, 영업이익이 248억 원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향후 삼성 SDI 그리고 유럽의 노스볼트라는 회사의 충방전 장비 납품 성공이 원익 PNE의 성장성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4분기 실적 예상치긴 하지만 저도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일단 네이버의 예상 실적에 보면
올해 4분기 이 예상 실적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연간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연간 실적만 해도 벌써 2020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2020년도 순이익이 187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1년도 순이익을 확인을 해보면 3분기 정도까지 확인을 했을 때 100억 정도로 예상이 되죠. 근데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4분기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2020년도 4분기가 77억 순이익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 올해 이제 2021년도 예상 순이익을 소폭 상승한 거로만 쳐도 200억 정도라고 잡았을 때 현재 원익 P&E의 주가를 고려를 하더라도 주가 수익 비율이 20배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 관련 장비 회사인데 이 밸류에이션 고려를 할 때 주가 수익 비율을 20배 정도라면 굉장히 적은 비중이라고 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주가가 형성된 구간도 쌍바닥이 확인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저항대 매물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충분히 강한 상승으로 저항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익 P&E에 대한 투자 모멘텀 좀 4가지를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고성장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주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실제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됨으로써 그에 대한 수혜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차전지 자동화 설비 제조하는 ANS를 인수를 함으로써 후공정 사업에서 좀 더 강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1년도 4분기가 최대 실적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에서 저항 매물대가 강하게 돌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이 지지 구간을 다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주요 매물대 가격으로는 32,000원 내외를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전고점까지 달성 가능하다. 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고점 근처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중기적 관점에서 목표 주가 전고점 근처인 4만원까지로 다시 잡아보는 것을 권하도록 하고, 현재 가격에서 한 33%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총으로 치면 5,500억 이상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5,500억에서 6,000억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가로 봤을 때는 4만원 정도 내외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되다가 중간중간 주요 구간대에서는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닥이 확실히 잡혀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주들 이제 그 11월 때 우리나라 국내 증시 3천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을 상당히 좀 고전을 했지만 올해 초부터 다시 한번 좋은 수급 들어와서 좋은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원익 그룹 자체가 이 원익 P&E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익 그룹 자체에서 상당히 좀 시너지가 또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고려를 했을 때 충분히 주가가 재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종목 분석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시장이 어지러웠는데 또 그 안에서 이슈가 될 만한 요소들 모아서 좋은 내용으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